있어? 그럼 설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야.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태권도 단수도 올라가고 태권도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아빠 친구들 아니지. 다둑에서는 거의 다 태권도 다니는 것 같아. 밖에서 치자면. 얘들아, 왜?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엄마. 가서요. 빨리 가. 한민족의 상징 호랑이. 어흥, 호랑이 나가신다. 그래서 뭐 어쩌? 앞발척 내딛고 뒷발척 따라딛고. 어흥, 호랑이 나가신다. 호랑이가 나타나면 무서워 오들오들 떨게 되지. 하지만 걱정 마. 아주 귀여운 호랑이도 있으니까. 바로 198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24회 서울. 그럼 아빠가 그럼 6학년이잖아. 아빠 그럼 엄마도 봤나? 이거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의 마스코트 호돌이야. 호랑이가 어떻게 마스코트가 되었냐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호랑이 이야기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호랑이 나라라고도 했지요. 그러니 서울올림픽 대회의 마스코트를 호랑이로 정합시다. 미안해. 아빠가 이랬어. 미안 아빠. 아 왜? 웃겨. 이거 우리나라가 호랑이 나라인 이유가 또 있어. 우리나라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봐. 용맹스러운 호랑이와 닮았지? 잠깐만 이렇게 너- 뜨드. 어떻게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있는 건가? 이렇게 있는 건가? 이렇게 봐봐. 진짜 똑같이 생겼어. 이거 넓은 중국 대륙을 힘센 앞발로 핥히며 금방이라도 사납게 어흥 소리칠 것 같아. 중국 동물이 뭐지? 판다? 판다야? 아, 판다 많이 죽겠네 그러면. 호랑이가 내가 우리나라에 살던 호랑이는 성격도 가지가지야. 어흥 무서운 호랑이, 까치와 친구하는 호랑이, 효도하는 호랑이, 바보 같은 호랑이, 나팔 부는 호랑이, 귀신도 물리치는 호랑이. 호랑이는 우리들을 오들오들 떨게 했다가 깔깔 웃게도 하는 신비한 동물이지. 무서운 호랑이 이야기 들어볼래? 옛날에는 황소 많은 호랑이가 산속에서 어흥 하고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기도 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산에 갈 때 돌을 잔뜩 가지고 갔어. 왜냐고? 호랑이가 따라오면 돌에 침을 발라 호랑이 앞에 던져줘. 그러면 호랑이가 돌을 요리조리 굴리며 한참 동안 침 냄새를 맡아. 그 사이에 재빨리 도망치는 거지. 하지만 호랑이는 사람보다 빨라서 금세 따라와. 그럼 또 침 바른 돌을 던져줘. 또 따라오면 또 던져주고. 계속 돌을 던져주면서 마을까지 도망갔다지 뭐니. 무서운 호랑이한테도 친구가 있을까? 있고 말고. 반가운 손님이 오면 우는 까치가 호랑이의 친구란다.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와 까치가 함께 있는 까치 호랑이를 많이 그렸어. 구불구불한 소나무 위에 앉은 까치가 호랑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호랑이가 즐겁게 웃는 걸 보면 분명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을 거야. 사람같이 효도를 하는 호랑이도 있어. 옛날에 나무꾼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어. 나무꾼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꾀를 냈어. 아빠 형. 근데 잠깐만 여기에서 좀 찾아줄게. 잠깐만. 그 책 맞아? 맞는 거 같아. 여기에서 일로 내려와.
이 다람쥐. 너무 어두워. 눈 그런가? 나빠져. 눈 나빠져. 그런가? 그런가? 불 밑에서 봐. 그거 나야. 거기 뭐가 그거 나왔다. 나야 여기. 거기 뭐가 그거 나왔다고? 이거 나왔어요. 쇼자는 호랑이. 쇼자는 호랑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어디? 저기 있네. 여기서 나와.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친애가 형님이야. 여기 나무꾼이. 형님 여기 계셨군요. 그러네. 내가 말해. 내가 어디까지 갔지? 나무꾼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꾀를 냈어. 형님, 어머님이 잃어버린 호랑이 형님을 날마다 걱정하셨는데 이제야 찾았네요. 나무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 그러자 호랑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거야. 그럼 어서 어머니께 가자. 나무꾼은 호랑이와 함께 집으로 갔지. 형님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머니께서 놀라실 테니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들어가서 어머니께 사정을 이야기했어.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이제야 왔구나. 어머니는 호랑이를 보고 반가워하며 우는 척했지. 그 뒤로 호랑이는 날마다 어머니를 위해 동물을 잡아오고 땔감도 구해오며 죽을 때까지 효도를 했다는구나. 바보 같은 호랑이 이야기도 들어볼래? 어느 날 배고픈 호랑이가 밤송이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는 고슴도치를 보았어. 아이고, 배고픈데 저 밤송이라도 먹어야겠다. 호랑이가 고슴도치를 꿀꺽 삼키자 고슴도치는 억센 가시들을 꼿꼿이 세웠어. 아빠 근데 있잖아 사람도 몸에 뭐 무게 같은 거 없나? 무기? 어. 사람은 없지. 그런 무기보다는 머리가 어떻게 보면 뇌가 무기지. 뇌 내 생각? 생각. 그래서 도구를 쓴다든지 연장을 만든다든지 무기를 만든다든지 할 수 있지. 내로 나무 내로 뇌로 때릴 수는 없고 뇌로 생각을 해서 무기를 만들 수가 있겠지. 완전 손을 아예 해가지고 낭수를. 그게 무기 아닐까? 사람은 뇌가 무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음. 그러니까 아이고 따가워. 호랑이는 간신히 고슴도치를 뱉어냈단다. 며칠 뒤 호랑이는 강물에 둥둥 떠내려오는 밤송이를 보았어. 호랑이는 덜덜 떨면서 말했지. 아이고 형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고는 밤송이에게 절까지 하지 뭐야. 하하, 정말 바보 같지 않니? 바보네 바보. 움직이지다. 내가 배꼽 빠지게 웃기는 호랑이도 있어.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산에서 나팔을 불다가 잠이 들었어. 지나가던 배고픈 호랑이가 잠자는 아저씨를 보았지. 호랑이는 꼬리에 물을 묻혀 아저씨 얼굴을 살살 문질렀지. 호랑이는 자는 사람이나 기절한 사람은 먹지 않거든. 그래서 확인하는 거구나. 그렇지. 살아있는. 어이구 차가워. 잠에서 깬 아저씨는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기절한 척했어. 호랑이는 다시 꼬리에 물을 묻혀 아저씨 얼굴에 문질렀지. 그때 아저씨가 재빨리 나팔을 호랑이 똥구멍에 푹 찔러 넣었어. 어흥,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똥구멍에 나팔을 달고 도망쳤지. 그때부터 호랑이가 방귀를 낄 때마다 똥구멍에서 이런 소리가 났단다. 따따따따 띠띠띠따따. 아니야 뿡뿡 빰빠라밤. 야. 무서운 호랑이는 어떻게 잡을까? 덫을 놓아 잡을 수도 있고 총을 땅 쏘아 잡을 수도 있지. 그런데 옛날에는 칼 하나로 호랑이를 잡았대. 나 이거 알아. 봐봐. 그 열십자를 만들어서 꼬리를 잡아당기면 그거 하잖아. 십자를 싱싱 하고 꼬리 딱 잡고 호랑이 강아지 넣으면 꼬리 잡고 달려가면 쑥 벗겨지는 거지. 이거 근데 처음에 있잖아 나 이거 처음에 이거 나뭇가지인 줄 알았다. 이게 딱 박힌 줄 알았다. 이거 호랑이 얼굴에 열십자를 그려놓고 꼬리를 꼭 잡아.
이놈! 하고 소리치면 호랑이가 깜짝 놀라 후다닥 뛰어가. 그럼 얼굴부터 꼬리까지 맨몸만 쏙 빠져나간다는구나. 단번에 여러 마리도 잡을 수 있어. 온몸이 기름투성인 강아지를 산속에 있는 큰 나무에 묶어놔. 호랑이가 고소한 냄새를 맡고 다가가 강아지를 한 입에 꿀떡 삼키지. 온몸이 기름투성인 강아지는 미끌미끌 호랑이 목구멍을 지나 미끌미끌 호랑이 똥구멍으로 쏙 빠져나와. 또 다른 호랑이가 와서 강아지를 잡아먹으려고 꿀떡 삼키면 줄줄이 꿰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밤새 10마리도 잡을 수 있단다. 그럼 이제 딱 하고 여기 있을 때 딱 하고 딱딱딱 계속 죽이는 거야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도 똥구멍으로 나오고 입으로 들어가도 똥구멍으로 나오고 여기 제일 저기 똥구멍으로 나오고 강아지 여기 살아있잖아. 줄 묶어져가지고. 호랑이 그때 호랑이 어떻게 다 줄이 꿰어진 거지 지금. 해가지고 이때 어디에 튼튼한 나무에 딱 걸쳐 못 움직일 때 그냥 발 싹 베어버리면 드라락 해가지고 다시 움직여. 이거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야. 동물의 왕답게 얼굴에 왕자 무늬가 있지. 왕자 무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어느 날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다가 잠이 들었는데 담뱃대가 풀숲에 떨어져 불이 났어. 그 불이 온통 누런색이던 호랑이 몸에도 군데군데 옮겨붙어 얼룩덜룩 줄무늬가 생겼어. 그런데 우습게도 얼굴에 불이 난 자국이 왕자와 비슷한 거야.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가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 그래서 새해가 되면 호랑이 그림을 대문에 붙여놓았지. 그럼 귀신이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칠 테니까. 또 호랑이가 산을 지켜준다고 믿어 산신으로도 모셨단다. 그러면 살아있게 하나? 산에 있으면? 근데 산신이면은 산에 살아있게 계속 하나? 호랑이가 산을 지켜준다고 믿었대. 그래서 산신으로 모셨대. 그러니까 절기나 명절이 되면 음식 같은 거 차려주고 복 내려주세요. 산에 갔다 올 때 무사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지. 기도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산에 사는 동물 중에 호랑이가 가장 힘이 세고 무섭거든. 내가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으려고 여러 물건에도 호랑이를 그리거나 새겨 놓았어. 종이에 그려 병풍을 만들기도 하고 도자기에도 그리고 주전자에도 그렸지. 요강이나 악기를 호랑이 모양으로 만들기도 했어. 장롱에도 호랑이를 새겼고 필통에도 호랑이를 새겼어. 또 벼슬을 한 사람들의 옷에서도 호랑이를 볼 수 있단다. 역시 호랑이 나라 사람들답지 않니? 호랑이 놀이도 있어. 두 사람이 허리를 구부리면 그 위에 멍석을 덮어 씌우고 흰 천과 검은 천을 덮어서 호랑이를 만들었어. 이제 호랑이 놀이를 시작해 볼까? 호랑이가 앞서가고 그 뒤로 농악대가 뒤따르고 구경꾼이 따라오지. 산신령 문안이요. 호랑이가 머리를 흔들면서 소리치면 집주인은 호랑이를 반갑게 맞아들여. 옛날에는 호랑이 놀이를 하는 신에게 옛날에는 호랑이 놀이를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했지만 요즘에는 마을의 나쁜 일을 몰아내고 풍년이 들기를 바라기 위해 한다는구나.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우리 땅에서 살았던 호랑이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호랑이처럼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면 호랑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잠깐만 아빠 여기 있잖아 이 호랑이가 잠깐만 얘 백두산 호랑이 아니야? 백두산 호랑이구나. 이 호랑이 아니야? 같은 것 같아. 이거 백두산 호랑이. 정보마당. 호랑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나라에 살았던 호랑이는 몸 길이가 어른의 2배 정도고 어린이 10명의 몸무게를 합한 것만큼 무거웠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사자처럼 무리 짓지 않고 혼자서 넓은 지역에서 사는데
자기 지역을 살필 때는 어슬렁거리며 오줌을 싸거나 나무에 똥구멍을 문질러 영역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호랑이는 특이하게 앞발을 디딘 곳을 뒷발로 따라다니며 걷습니다. 주로 어떻게? 이렇게? 아니 앞발로 가는 게를 뒷발로 또 밟는다고. 어? 나 다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니 형 다시 뒤로 가봐. 여기 자 해봐. 그럼 지금 손 오른손 어디 있어? 오른손 여기 그 자리에 발이 온다고. 발이 여기 오면 이렇게 그게 맞나? 아니겠지. 그게 그 오른발로 하면 오른손으로 하면 왼발이 그 자리 가겠지.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 그 오른손 자리로. 이쪽으로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럼 이렇게 대각선 가는 거 아니야? 대각선으로 안 가고 앞으로 가지. 그러니까 특이하다는 거야. 아 이렇게 가는 거야? 다리가 그래서 뒷발이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뒷발이 오른발 자리를 오른손 자리 오른손 이렇게 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면 왼발이 여기를 밟고. 안 그러면 이상해. 앞발 뒷발이 오른쪽이면 이상하다고 해봐. 원래 해봐. 이렇게 아니 왼손 왼발 왼손 왼발 이거 이렇게 이상하잖아. 아 그러니까 엇갈려서 가야 돼. 앞발이 오른쪽일 때는 뒷발은 왼쪽. 응. 무슨 말인지 알아? 응. 몰라? 알아. 그래야 이거 주로 저녁이나 새벽에 돌아다녀서 먹이 사냥도 이때 주로 합니다. 먹이를 사냥할 때는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순식간에 달려들어 먹잇감을 덮칩니다. 호랑이는 단번에 아파트 2층 높이만큼 뛰어오를 수도 있고 진짜 신기해. 4층 높이에서 훌쩍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용맹스러운 호랑이는 약 25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마당에서는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과 의미를 이야기와 함께 알아봅니다.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에는 무엇이 있을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 속담은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쓰는 말이야. 남의 흉을 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 삼돌이는 거짓말쟁이야. 그렇지? 맞아. 오늘도 거짓말했다가 선생님한테 혼났어. 명수와 진석이가 삼돌이 흉을 보는데 저만치에서 삼돌이가 오는 거야. 그걸 보고 옆에 있던 누나가 말했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이 속담은 뜻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갖고 도전해야 한다는 뜻이지. 엄마, 난 소라가 좋아요. 소라랑 친구하고 싶어요. 그럼 소라한테 친구하자고 해봐. 소라가 싫다고 하면 어떡해요? 쑥스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이런 녀석을 봤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처럼 원하는 게 있으면 용기를 내서 노력해야 하는 거야. 호랑이도 자기 굴에 들어온 토끼는 잡아먹지 않는다. 이 속담은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명수는 진석이랑 싸운 뒤 사과를 하려고 진석이네 집을 찾아갔어. 진석아, 나야. 문 좀 열어봐. 그런데 진석이가 화를 내며 명수를 내쫓는 거야. 그걸 보고 진석이 엄마가 말했어. 호랑이도 자기 굴에 들어온 토끼는 잡아먹지 않는다는데 넌 왜 그러니? 가야금을 만드는 장인. 내 몸은 가야금. 전주에 사는
꼬마 명금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옆집에 놀러 다녔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네 가면 참 희한한 물건들이 많았어요. 마당에 널어놓은 저 길쭉한 물건은 뭐지? 지붕에 얹어놓은 저 네모 반듯한 물건은 또 뭐야? 실은 왜 동글동글 감아놓았을까? 명금이네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명금이가 온 줄도 모르고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명금이가 가만히 지켜보니 길쭉한 것은 삶았다 말리고 네모 반듯한 것은 톱으로 자르고 실은 솥에다 찌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에구, 이 녀석이 또 왔네. 할아버지는 얼른 양팔을 벌려 물건을 가렸어요. 할아버지네 집은 우리나라 국악기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집안이에요.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평생 악기를 만들었지요. 그럼 할아버지 조상 그랬을까? 응? 할아버지 조상도 그랬을까? 조상이라는 거는 조상하라고. 그 위에를 모르지. 그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언제서부터 여기는 할아버지까지만 나와 있는데 더 위로 가도 악기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 소 갈비뼈랑 오동나무랑 비단실이랑 모두 악기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들이랍니다. 할아버지는 말썽쟁이 명금이가 이 귀한 재료들에게 또 무슨 짓을 할지 걱정이었어요. 지난번엔 소 갈비뼈를 돌멩이로 깨뜨려 놓았고 더 지난번엔 오동나무를 가져다 제멋대로 썰매를 만들었거든요. 할아버지네 집에 자주 드나들다 보니 명금이도 차츰 악기 만드는 일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명금이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때는 할아버지가 악기를 다 만들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첫 줄을 튕기는 순간이었어요. 와, 신기하다, 신기해. 이거 재밌네. 이거 어디서 이런 동동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무에서 나요? 줄에서 나요? 넌 참 궁금한 것도 많구나. 언젠가 네 손으로 직접 동동땅을 만들어 보렴. 진짜 만드는데? 이거 명금이가 동동땅이라고 부르는 악기는 가야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울로 이사를 간 뒤 명금이는 한동안 가야금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명금이가 20살이 되던 해에 할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내가 가야금 만드는 일을 도와주지 않으련? 순간 명금이의 머릿속엔 할아버지가 가야금을 만들어 첫 줄을 튕기던 때가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동동땅 동동땅 그리운 소리가 귓가에 쟁쟁이 들려오는 듯 했어요. 명금이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어요, 할아버지. 한달음에 서울로 올라온 명금이는 반가운 마음에 할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거칠고 흉터가 많았어요. 오랫동안 나무를 자르고 파내다 보니 손도 나뭇결처럼 거칠어진 것이지요. 이때부터 명금이는 할아버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명금이는 스승님이 시키는 대로 햇볕에 잘 마른 오동나무를 잘라 앞판과 뒷판을 이어붙였어요. 이게 가야금 몸통이 됩니다. 명금이는 또 소갈비뼈를 삶아 기름기를 빼고 삭삭 깎았어요. 이걸로 가야금 머리 부분을 장식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단실을 소나무 방망이에 감아 삶은 다음 알맞은 굵기로 꼬았어요. 이게 가야금 줄이 됩니다. 이렇게 1년 내내 고생을 해야 가야금 서너 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곱던 명금이의 손도 나뭇결처럼 거칠어졌습니다. 스승님 댁에서는 가야금 만드는 법을 배우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명금이 솜씨가 제일 좋으니 이 일은 꼭 명금이가 맡아야겠다. 스승님이 이렇게 말하면 다른 제자들은 서운했습니다. 가야금을 만드는데 무슨 솜씨가 필요해? 힘만 세면 됐지.
사실 가야금 만드는 일은 힘도 많이 들고 위험했습니다. 톱질하다 베고 판에다 찔리고 다듬다 살갗이 벗겨지기 일쑤였지요. 제자들은 하나 둘씩 떠나갔습니다. 명금이도 나무 둥치에 발등이 깔렸을 때 복사뼈가 드러날 만큼 톱에 깊이 베었을 때는 너무 아파서 에이 그만둘까?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금이는 꾹 참았습니다. 근데 그때 가- 진짜 아팠어. 음. 귀엽다. 그치. 이거 가야금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정말 알고 싶었거든요. 명금이는 틈만 나면 부지런히 가야금 연주를 들으러 다녔습니다. 가야금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 명금이는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가야금은 그냥 평범하게 동동땅 하는데 어떤 가야금은 동동땅 하면서 귓속 깊이 울려 퍼졌거든요. 맞아. 그저 그런 보통 가야금은 누구나 힘만 세면 만들 수 있겠지. 하지만 소리가 귓속 깊이 울려 퍼지는 가야금은 아무나 만들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그런가요? 가만히 살펴보니 스승님의 귀는 소리를 잘 듣게 참 큼지막하게도 생겼습니다. 명금이는 스승님 앞에 앉아 가야금을 조심스레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완성된 가야금의 첫 줄을 튕기는 순간이면 언제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덩덩땅. 스승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명금이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가야금을 튕겨보았지요. 동땅 징땅. 이번 가야금은 달랐습니다. 소리가 나무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줄에서 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땅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깊고 둥글게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이 소리야. 애썼다. 스승님이 무릎을 쳤습니다. 산조 가야금 만드는 법은 더 가르칠 게 없구나. 이제부터는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풍류 가야금을 만들어 보거라. 만드는 법이 전해지지 않으니 네 손으로 다시 만들어내야 할 가야금이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명금이는 귀가 번쩍 뜨이고 손이 마구 근질거렸습니다. 아무도 만들 줄 모른다는 전설 속의 가야금을 꼭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명금이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옛날 악기책을 뒤졌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며 강의도 듣고 일본에 있는 책까지 구해다 밤새도록 연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3,400년 된 가야금이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어디든 한달음에 달려가 막무가내로 보여달라고 졸랐어요. 자나깨나 오로지 풍류가야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꿈속에서도 풍류가야금이 나타났습니다. 산조가야금보다 키가 크고 몸집도 더 큰 모습이었지요.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치고 명금이는 풍류가야금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몸통을 만드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산조가야금은 나무의 앞판과 뒷판을 이어붙여 만들지만 풍류가야금은 커다란 나무의 속을 파서 몸통을 만드니 힘이 몇십 배나 더 들었습니다. 앞뒤를 이어붙이지 않고 한 통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울리는 소리가 다른 거지요. 오동나무를 햇볕과 비바람과 눈보라에 말리다 보면 썩는 놈도 있고 뒤틀리는 놈도 있습니다. 뒤틀리는 거하고 뒤틀리는 게 뭐야? 나무판을 이렇게 말리잖아. 응. 나무판을 말리면 나무가 이렇게 비틀어져. 이렇게 왜 뒤틀리는 거야? 마르니까 수분이 날아가니까 응. 수분이 날아 쩍쩍 갈라지면서 수분이 마르니까 수분이 날아가니까 물기가 응. 말리면 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틀어지는 거지. 응. 갈라지는 거는 나무가 이렇게 해서 나무 판때기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갈라지는 거고 비틀어지는 건 얘가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딱 세워서 말리잖아. 말리면 나무가 이렇게 비틀어지는 거지. 알겠어? 모르겠어? 뒤틀리는 거 이게. 이렇게 되는 옆으로 건 옆으로 비틀어지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나무가 똑바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마르면서 이렇게 비틀어지는 거지. 물기가 날아가면서 수분이. 내가 잘 마른 놈을 골라 속을 파내다 보면 결이 삐뚤빼뚤 어그러지는 놈도 있고 결이 뭐야? 결 나무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나무를 딱 자르면 쭉쭉 일자로 쫙쫙쫙 이렇게 무늬 같은 거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결 쭉쭉쭉 일자로 이렇게 있지. 나무를 자르면 봐봐 잠깐 봐봐 쭉쭉쭉 일자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삐뚤빼뚤 어그러지는 놈도 있다고. 이렇게 삐뚤삐뚤 일자로 쭉쭉 가지 않고 결이 삐뚤빼뚤 어그러지는 놈도 있고 금이 쩍 가는 놈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파내거나 덜 파내도 소리는 달라지니 풍류동동땅. 이 녀석 참 까다롭기도 하지요. 명금이는 가족도 친구도 만나지 않고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가야금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방 안에서 오동나무 속만 후벼 파고 있으니 오동나무 귀신이 붙었다는 소문까지 났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명금이의 손에는 은은하고 향긋한 오동나무 냄새가 배었습니다. 풍류 가야금을 만들기 시작한 지 7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명금이는 완성된 가야금을 무릎 위에 올리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 온 신경을 손과 귀에 집중해야 합니다. 명금이는 떨리는 가슴으로 첫 줄을 튕겼습니다. 땅.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가야금 위에 손을 살포시 올려보았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고 다시 한번 줄을 튕겼습니다. 땅. 가야금 소리는 명금이의 귀를 울리고 가슴을 울리고 온몸을 울렸습니다. 명금이는 정신없이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고 막고 누르고 다시 튕겼습니다. 명금이의 몸은 가야금과 하나가 되어 부르르 떨고 튕기고 울렸습니다. 1000년도 전에 만들어졌다는 풍류 가야금 소리가 다시 이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땅 풍류 가야금을 되살린 명금이는 나라에서 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악기를 잘 만드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악기장이라는 명예로운 이름도 얻었어요. 명금이는 상도, 풍류 가야금도 모두 할아버지 스승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직접 드리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스승님이 이미 돌아가신 뒤였거든요. 오늘도 명금이는 쉬지 않고 나무를 파내고 깎고 다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 1000년이 넘는 풍류 가야금 만드는 법을 이어가기 위해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사실 이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힘들다고 꾀부리는 제자, 요것저것 물어보며 귀찮게 하는 제자, 귀한 재료를 못쓰게 만드는 제자. 왜 못쓰게 할까? 귀한 재료를 망가뜨리는 거지. 막 정성스럽게 안 만들고 그럼 버려야 되잖아. 만들다가 실패하면. 나무를 말리고 하고 하는데 그거에 정성이 많이 들어갔는데 정성스럽게 안 만들고 대충 만들다 보면은 귀한 재료를 다 버리게 되잖아. 가야금으로 끝까지 가야금으로 못 만들고 그럼 귀한 재료 못 쓰게 되는 거지.
귀한 재료를 못쓰게 만드는 제자. 어쩌면 제자들도 하나같이 어린 시절 명금이를 닮았는지요. 하지만 어린 오동나무가 아름드리 오동나무로 자라듯 제자들도 언젠가 명금이처럼 훌륭한 악기장이 되겠지요. 그리고 아름드리 오동나무에서 울리는 깊고 둥근 동동 땅 소리를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날이 오겠지요. 정보마당, 우리나라 국악기. 우리나라 국악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악기는 연주하는 방법에 따라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 등으로 나뉩니다. 타악기는 채로 두드려서 소리를 내고, 관악기는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고, 현악기는 줄을 튕겨서 소리를 냅니다. 타악기로는 징, 꽹과리, 장구, 북 등이 있는데 신나게 두드려서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관악기로는 큰 피리대금, 작은 피리 소금, 퉁소, 단소, 태평소, 나발 등이 있는데 악기의 종류에 따라 애절한 노래도 되고 힘찬 행진곡도 됩니다. 현악기로는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등이 있는데 줄의 떨림을 이용하여 아름답고 섬세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악기 만드는 사람을 풍물장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숙종 때는 악기 조성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나라에서 필요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내 몸은 가야금에서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고홍곤 선생님이 풍류 가야금을 되살려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타악기, 꽹과리, 노쇠로 된 몸통을 채로 두드리는데 채는 끝을 헝겊으로 감싸지 않은 것입니다. 작은 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징보다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북, 오동나무나 미루나무의 속을 파내고 위에 쇠가죽이나 말가죽을 대어 만듭니다. 주로 박자를 맞추거나 흥을 돋우는 데 쓰입니다. 장구, 양쪽이 넓고 가운데가 개미허리처럼 가느다란 모양으로 채 두 개로 양쪽 면을 두드려 소리를 냅니다. 민속악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악기로 끈을 달아 어깨에 매거나 땅에 놓고 앉아서 칩니다. 징, 노쇠로 만든 둥근 몸통을 헝겊으로 감은 채로 두드려 소리를 냅니다. 풍물놀이의 첫 박자나 중요한 대목에 쳐서 음악의 단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악기, 아쟁, 줄을 튕기지 않고 활로 문질러 소리를 내는 악기로 국악기 가운데 가장 낮은 소리를 냅니다. 해금, 아쟁처럼 줄을 문질러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앵앵거리는 콧소리 같습니다. 널리 쓰이는 악기로 흔히 깡깡이라고도 합니다. 가야금, 우리나라의 대표 현악기로 삼국시대 가야국에서 처음 만들어져 가얏고라고도 불립니다. 약 1500년 전에 만들어진 풍류가야금과 100년 전쯤 이를 개조하여 만든 산조 가야금이 있습니다. 거문고,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악기로 가야금과 함께 대표적인 현악기로 꼽힙니다. 모양이나 연주 방법은 가야금과 비슷하지만 소리가 더 무겁고 장중합니다. 관악기, 퉁소와 단소, 세로로 부는 관악기로 퉁소는 크고 단소는 작습니다. 퉁소는 주로 반주에만 쓰이고 단소는 소리가 맑고 아름다워 두루 쓰입니다. 대금과 소금, 신라시대부터 전해오는 피리로 가로로 부는 관악기입니다. 큰 것은 대금, 작은 것은 소금이라고 하는데 대금보다 소금이 한 옥타브 높은 소리를 냅니다. 태평소, 나무로 만든 긴 관에 노쇠를 단 나팔인데 국악기 중에서 가장 큰 소리를 냅니다. 새납이라고도 합니다. 나발, 금속으로 만든 나팔로 한 가지 음을 길게
또는 짧게 내어 행진용으로 쓰입니다.